안녕하세요.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김창섭입니다. 오늘은 울산의 문학기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현옥 관장님과 함께 울산의 문학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네, 반갑습니다. 허영수문학관 이현옥 관장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가 서덕출 공원인데요. 울산 네. 중구에 위치해 있는 공원이고 오늘 사실 처음 와봤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이렇게 좋은 공원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오늘 그러면 서덕출 선생님 사실 유명하시기도 하고 또 잘 모르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서덕출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덕출 선생님은 저희들이 다들 기억하고 계시고 또 아마 동요를 많이 불러보셨을 겁니다. 송이 네, 꽃송이 그리고 봄편지라는 멋진 시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동요 동시를 남기신 중구 울산 출신의 시인이십니다. 근데 너무 일찍 요절하셔서 안타깝기도 하죠. 1906년생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아마 정확하게 우리의 이제 1907년 태어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어떤 문학적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나마 개인의 이름을 딴 공원은 울산에서는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서덕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복산조각공원으로 처음에 이제 그 개장을 했다가 서덕출 공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곳에 기념관까지 하나 있어서 서덕출 선생님의 어떤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 아닐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서덕출 전시관 둘러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네, 마침내 전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호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신월. 무슨 뜻인가요? 새벽신 달월, 새벽달. 너무 예쁘죠. 어쩌면 선생님의 어떤 문학적인 업적이나 삶과도 너무 닮아 있는 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기념관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 이제 눈꽃송이 시를 만나게 되고, 요렇게 이제 전체 연보를 비롯해서 또 여기 특이한 게 전망대, 이 바깥이 전망대더라고요. 전망대로 나가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까지도 꾸며져 있는 곳이 이 서덕출 전시관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네. 여기도 재밌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불이 들어올 거예요. 자, 한 발짝 올라가 볼까요? 네네. 아이들 오면 좋아하겠네요. 아이들이 오면 너무 신나겠죠? 우리 서덕출 선생님의 멋진 동시 눈꽃송이를 만납니다. 혹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낭독 안 하셔도 되고요. 지난 시간에 아픔이 있어서 송이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꽃송이 나무에도 들판에도 동구 밖에도 골고루 나부끼네 아름다워라. 갑자기 노래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음을 아니까 순간 나올 뻔했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음악 노래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참 아름다운 동시죠. 어릴 때 많이 불렀었던. 요즘 어린이들도 이런 동요를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 싶은데 요즘 나오는 동요랑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때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이랑 함께 오셔서 우리는 이랬어. 너 한번 불러볼래?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전시관에 왔을 때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겁니다. 삶의 어두운 터널 저편에 있는 희망의 동요. 그 서덕출 선생님의 동시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 희망을 노래한 시지 않습니까? 이 글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연보 한번 발자취 한번 더듬어 볼까요? 아마 그 선생님께서는 붉으셨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6살 때인가 대청마루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그 이후로는 그냥 걷는 게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34이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요절하셨는데 보면 그래도
많은 동시들을 쓰고 그것들이 노래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람은 가도 문학작품은 네.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사셨으면 그렇죠.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네네네네. 나왔을 텐데 네. 저런 부분 좀 아쉽긴 하네요. 네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아마 색동회라는 명칭 이제 네네. 이렇게 하나를 보실 텐데 색동회 그리고 윤구경 선생님이나 윤석중 선생님 이런 분들이 울산을 자주 다녀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울산 출신, 언양 출신이기도 하죠. 월북을 하셨던 분이셔서 한때 이분의 어떤 작품을 국내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신고송 선생님과도 교류가 깊으셨던 그런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연보를 보고 이 글을 딱 보니까 네. 이 삶을 딱 그대로 표현한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진짜 내가 걸을 수가 없어서 늘 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그죠? 근데 좌절하지 않으셨던 거. 그게 서덕주 선생님이 않으셨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봄편지라는 저 동시도 참 아름다운 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시기가 조금 이제 지났습니다만은 새 움이 막 틀 때 그때 저 시를 많이 읊었던 기억이 저희들은 있고요. 또 노래도 불렀던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저게 울산에 노래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봄편지 노래비. 어디에 있나요? 학성공원 맨 위에 올라가시면 학성공원 끝자락에 올라가시면은 제비 모양으로 해서 봄편지 노래비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세워진 노래비 가운데 거의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이럴 겁니다. 68년도 즈음에 이걸 세웠던 걸로 아마 우리나라 한국문화 신문학 60주년인가를 기념해서 학성공원에다가 봄편지 노래비를 세웠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이 봄편지 노래비를 가지고 백일장도 하고 있습니다. 백일장의 역사가 거의 5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울산문화원이 없어졌는데 울산문화원 시절에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계속 해오던 그 봄편지 백일장을 지금은 중구문화원에서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 해를 쉬었다 그럽니다. 한 해를 쉬고 올해가 51회째 개최할 예정이라니까 한 백일장 행사 하나가 반세기를 넘어서 이어진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네,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희망의 동료를 찾아서 터널 같죠? 네, 그러네요.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윤영기. 참 그 선생님께서 이제 음력 11월 24일 날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1907년생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곳에 190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906년이 음력이기 때문에 음력 11월 24일이 양력으로 하면 1907년 2월 9일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력, 양력 그걸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명은 정출이라고. 네네네. 호적의 덕출로 올라가요. 네. 그렇구나. 이게 옛날에는 뭐 아명도 있고 뭐 이런 거였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명은 신월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월하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호를 누가 지어준 건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던 부모님께서 보면 이렇게 옛날에는 아명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였던 거 아닐까.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기자셨습니다. 그죠? 시대일보라는 신문에 기자를 지냈었으니 이런 아호 같은 것도 많이 지어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네. 또 어머니는 고성 삽도의 딸. 네네. 대단한 집안의 자제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문학적인 소양, 예술적인 소양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지식인의 자제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아마 이 편지들은 보면 윤석중 선생님께서 직접 쓰셔서 보내주셨던 거를 전시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몸이 불편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6살 때 대청마루에서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구가 되셨던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네요. 그 집안이 잘 살았던 집안이니까 울산과 부산을 왕래하던 마차편으로 의사를 불러서 치료했는데 결국은 척추까지 번졌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죠? 그런 와중에도 저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머니로부터 한글을 배우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너무 진짜 저도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 작품이 신월 서덕주 선생님께서 직접 수를 놓으신 작품이에요. 자수. 네네. 그야말로 이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자수를 놓아서 완성한 이렇게 그 유화 작품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자수 작품입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하셨던. 네. 몸이 불편하시니까 어머니께서 이런 것까지도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색감도 너무 멋있죠. 아마 이제 육필 원고인 것 같습니다. 참 잘 자거라. 자장가처럼 이렇게 자장노래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데 저런 잠 잘 자거라. 네. 여기 꽃송이 네네네. 글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하늘에서 피어오는 하얀 꽃송이.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노랫말로 만들면서 조금은 고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원고도 이제 작가들은 이렇게 처음으로 원고를 쓰고 나면 그 다음에 퇴고를 거듭하죠. 퇴고를 거듭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원고일 수도 있겠죠. 네네네. 좀 내용이 더 이게 초고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런 거 찾는 재미도 있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랑 같이 이제 엄마 아빠가 같이 왔었을 때, 우리 요즘 하는 거랑 어떤 게 차이가 있나? 앞에서 봤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 라고 같이 찾아보는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찾으면 칭찬해주고,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은 이런 원고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그쵸. 원고지 쓰는 법을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원고지가 그냥 오래 전에 어떤 유물 정도 취급해버리지 않고 지금도 써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원고지를 쓰면 좋은 게 띄어쓰기를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되거든요. 원고를 쓰면 꼭 띄어쓰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어머니께서 오셔서 같이 자제분들이랑 자녀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슬픈 밤이라는 시인데 이렇게 서덕출 선생님, 그 다음에 윤석중 선생님, 신고송 선생님, 윤복진 선생님 세 분이 함께 창작하셨다 그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픈 밤, 오동나무 비바람에 잎 떠는 이 밤, 그리웁던 내 동무가 모였습니다. 이 비가 개이고 날이 밝으면 내 동무도 흩어져 떠나갑니다. 오늘 밤엔 귀뚜라미 우는 소리도 마디마디 비에 젖어 눈물 납니다. 문풍지의 비바람에 스치는 이 밤 그리웁던 내 동무가 모였습니다. 네. 이게 저 네 분의 어떤 친구분들이 모여서 함께 창작한 시. 근데 슬픈 밤입니다. 모였는데 흩어져서 떠나가기 때문에 슬펐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네요. 읽으면서 되게 슬프게 읽어지네요. 가슴 찡한 이런 게 있으셨죠. 네, 그러니까 윤석중 선생님께서는 좀 전에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여러 차례 편지도 보내고 그러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송 선생님은 언양이 고향이십니다. 그래서 다행히 신고성 전집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어서 신고성 선생님 작품도 많이 빼어나고, 그리고 신고성 선생님이나 서덕주 선생님의 동시들이 노래가 만들어진 게 조선동료 백곡집이라는 홍남파 선생님의 조선동료 백곡집에 또 수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찾아보는 그런 것도 같이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네, 조선동료 백곡집을 구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에 잘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 같이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그죠? 네. 이제 서덕주 스님께서 처음으로 문단 활동을 하신 작품이 봄편지입니다. 봄편지인데 어린이지에 서덕주 스님께서 봄편지라는 작품을 독자투고란에 발표를 하셨어요. 발표를 하셔서 그러니까 막 독자란에 그게 뭐 입선 이렇게 이런 선안을 가려서 뽑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독자란에 입선되어서 공식적으로 문단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이 작품은 이듬해에 어린이 4월로에 수록이 되고 그 다음에 노래로 만들어져서 동요로 불려지기도 했던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성공원에 있는 봄편지 노래비와 함께 오랫동안 불려지고 지금도 어떤 서덕주 스님의 문화콘을 기리기 위해서 100일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덕주 스님이 어떤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지금 서덕출 문학상도 제정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다양한 행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창작 동료제도 아마 서덕출 창작 동료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을 겁니다. 다양한 어떤 기리는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좀 더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문학 정신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뭐 이렇게 제일 좋은 것들은 이 전시관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증축을 하더니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는 게 찾아오도록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한번 가보자 해서 오셔서 자녀분들이랑 함께 한자 읽어보고 서덕주 스님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서덕주 스님을 기리는 일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찾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면 안 되고 그러면 정보는 여기까지 드리고 저희가 서덕출 공원 공원 한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시죠. 공원에 가시면 다양한 조각 작품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복산 조각 무엇인지 아시겠죠? 네, 편지 봉투. 편지 많이 쓰십니까? 아직 어릴 때는 썼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거의 이메일, 문자 메시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전 이 조형물을 보면서 서덕주 선생님의 첫 번째 작품이 봄편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작품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조형물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각공원이기 때문에 조형물이 설치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서덕출 선생님의 이름을 서덕출 선생님께서 누군가에게 보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내는 사람. 요즘은 아마 편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어디 주소를 쓰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내는 사람, 울산시 중구 복산동 512-8번지 서덕출. 아까 그 서덕출 선생님께서 복산동 512번지에서 사셨다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죠? 하고 받는 사람은 울산시 중구 복산동 600번지 복산공원. 이게 조금 바꿔야 되겠네요. 서덕출 공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주소를 조금 바꿔야 되겠네요. 이게 옛날에 지명 주소였지 않습니까? 그죠? 집원 주소. 집원 주소였고 그러면 도로명 주소로 바꿔서 편지 한번 써보도록 하는 거. 우표, 이 조형물 우표가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작가가 의도한 걸까요? 아니면은 우표를 거꾸로 붙이면 빨리 간다? 이런 속설 같은 게 있었을까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 실수는 아닐 것 같은데 한번 그런 의미도 찾아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아마 이 작품을 조각하신 조각가가 울산에 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조각가를 찾아서 한번 확인하는 것도 괜찮겠죠? 여기 보면 김유석 선생님 작가님이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울산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조각가거든요.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 그쵸? 밑에 의도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꼭 빠뜨리지 않고 보셔야 되고 또 보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서덕출 선생님. 아마 조근처에 가시면 눈꽃송이라는 동요를 지금 어려운 표시 들리죠? 여기서 앉아서 그 서덕출 선생님의 동요를 따라 부르는 것도
괜찮겠죠? 네네. 네,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 네. 서덕출 선생님께서 봄편지, 내 봄편지 이런 거에 함께 불러볼래? 라고 하고 계시는 것 같지 네, 않습니까? 음악도 그죠?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이제 봄편지라는 작품을 네, 이렇게 네. 조각을 해놓은 작품인데, 이렇게 저희들 어렸을 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네, 네. 너무 예쁩니다, 그죠? 네. 여기 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노래도 따라 부르고 네네네. 그렇게 해도 좋겠네요. 네, 여기 앉아서 네. 일단 뭐 오늘 둘러본 소감이 어땠어? 라고 네네.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여기 이제 조형물이 많습니다. 그죠? 조각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너는 어떤 조각품이 좋았어? 왜? 라고 이유도 설명하고 또 이제 그 중에서 그러면은 난 이런 거 좋았는데 엄마 아빠랑 아이들이 같이 왔다면 만약에 똑같은 마음 통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 엄마랑 나랑 마음 통했네, 아빠랑 나랑 마음 통했네, 이렇게라도 하면 네.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 하기에 더없이 좋은 도심 네. 공간, 도심 휴식 공간이 맞습니다. 서덕출 공원이면서 네. 서덕출 기념관입니다. 그죠? 기념관까지. 네. 이 동상 옆에 그 서덕출 선생님의 대표 작품 그쵸? 네. 봄편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네. 좀 보면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네네. 이제 지금의 맞춤법과는 조금 맞지 않고 네네. 저도 처음 보는 글씨인데 이게 네. 따 버들잎을 땄어요. 이게 버들잎을 땄어요. 그렇죠. 네. 네네. 그다음에 이게 시읒에 디귿 이렇게 쓰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우표 한 장 붙여서인데 네네. 붙여서 네네. 이게 붙이다 네. 뭐 풀을 붙이다 이런 거는 티귿 받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요거 그 티귿 받침도 들어가서 붙여서가 되는데 붙여서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선봄이 그리워 무슨 뜻이죠? 조선봄이 그리워.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다시 찾아옵니다. 네,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네. 여기 처음부터도 그렇습니다. 연못가에 새로 핀 버들잎을 땄어요. 우표 한 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면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교선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 네. 이렇게 연못 안 쓰지 않습니까? 네네. 연못이라고 쓰는데 이런 것들을 현대 우리 맞춤법이랑 이거랑 비교해서 같이 네. 한번 써보는 것도 네네, 그러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더 좋은 거는 그 원고지를 하나 가지고 그쵸. 와서 네네네. 여기부터 이걸 한번 그대로 네네. 서덕출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한번 써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뭐 그냥 편지지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거를 편지 붙인다 생각하고 그럼 붙여요. 네네. 우표 한 장 붙여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표, 아마 요즘 우표가 아까 네. 그 조형물에서는 50원이었지만 네네. 요즘은 500원 안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우표 한 장 붙여서 직접 편지를 쓰는 것처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진흥원으로 편지 좀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서덕출 기념관으로도 네네 우표 붙여서 네네. 편지 보내주시면 누군가가 답장을 보내겠죠. 네네. 네. 오늘 울산 문학기행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서덕출 선생님의 기념관과 저희 공원에 와서 봄편지, 그 다음에 눈꽃송이 작품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이 교육과정을 보시고 주말에 가족분들과 함께 이 좋은 공원에 나오셔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지식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배우시고요.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덕분에 오랜만에 서덕출 선생님의 문학 속에서 잠시 머물다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